지금쯤은 모든 후보들이 좀 더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갈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많은 네.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네. 우리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홍준표 후보 역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그다음에 안철수는 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솔직한 상황인식 위에서 네.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솔직한 어떤 자기 고백, 자기 네. 성찰 그런 네. 판단 속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래야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는 네. 거죠. 안 될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공허한 이야기를 고지그대로 듣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어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뭐 측근들이 좀 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은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데요. 네. 어제 의총 분위기 뭐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현실이 저희들한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가운데 네.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32명의 의원들이 다 이제 발언기회를 가졌고 네. 또 후보나 선대위원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4월 30일이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는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뭐 거의 3% 안팎으로 지금 정체돼 있는데 단일화 요구가 많았습니까? 일단 뭐 수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는 일각에서는 뭐 사퇴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네. 이 사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들은 뭐 거의 한두 명 정도. 그것도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퇴를 우리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제 단일화 논의가 초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퇴는 이제 아주 나중에 문제고요. 이제 네. 단일화를 먼저 이제 해야 된다는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30일이 투표용지 인쇄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점은 그게 바람직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언론한 대로 패권 그리고 이제 안보에 대해서 믿음성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논리가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이제 맞설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은 뭐 용지 인쇄 후라고 해가지고 네.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투표용지 인쇄 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지금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권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입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바라는 불안하지 않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네. 이런 것일 테고요. 네. 또 두 번째 저희들 이제 생각은 지금 보수가 이런 형태로는 안 된다. 새로운 보수 진영이 구축돼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중심이 저희들이 이제 주창하는 깨끗한 보수 그리고 이제 따뜻한 보수가 네. 되어야 된다면 한국당보다는 우리 바른정당으로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재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득표율 그다음에 이제 저쪽이 얼마만큼 득표를 하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무소속 남재준 후보 뭐 이런 분들과의 단일화 논의도 되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둔 단일화보다는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민의당 쪽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모색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의미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지. 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제 뭐 그냥 보수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제 통합하고 간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바람직한 대통령을 뽑기 위한 단일화라면 3자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한국당과 어차피 우리 같은 뿌리였으니까 네. 만약에 거기하고 단일화가 가능하다면 뭐 거기까지 그 범위 내에서라도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자 단일화가 추진이 좀 어렵다면 우선은 그 단일화를 한 이후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은 좀 있었죠. 3자 단일화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철수, 한국당, 이제 우리 이렇게 3자 네. 단일화죠. 아, 그렇게 이제 일단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 단일화를 좀 한 뒤에 자유한국당까지의 단일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순서는 거꾸로. 아, 거꾸로입니까? 아,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민의당과 연대 단일화를 모색하겠다. 그건 이제 소수 의견이고요. 네. 다수의 의견,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3자 단일화가 이제 원안이죠. 네. 원론이죠. 지금 이제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양강 구도에서 이제 1강 2중 구도로 좀 추세가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의 추세가 당분간 가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뭐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갈리면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층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은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는 안철수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심리였는데 네. 문재인이 의외로 이제 강하게 이게 지지세가 결집이 되니까 네. 보수 진영이 다시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원래의 보수 후보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제 심리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든 저렇든 이제 결론을 놓고 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안철수가 빠지면서 조금 이제 강해지게 되면 네. 이건 이제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 되는 이 형국이다. 네. 이런 위기감이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또 보수 진영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홍찍문 네.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다시.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뭐 10% 안팎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으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내심 바른정당과 연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당도 뭐 우리 이제 나라 전체를 놓고 문재인처럼 특히 안보가 불안한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들은 바로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3자 단일화를 하게 되면 특히 호남표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고민만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보수표가 또 이탈하면서 네. 문재인 후보가 그냥 쉽게 당선이 될 거죠. 네. 유승민 후보는 뭐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어제는 이제 조금 완화적인 입장으로 변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당에서 3자 단일화를 추진하면 지켜보겠다. 네. 그래서 그 결국 추이를 보고 이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정도까지는 입장이 이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후보의 입장은 이제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들도 네. 후보를 해봤지만 네.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극적인 이제 후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후보의 눈빛만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후보가 좀 더 막 불안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완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와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나 한국당에서 뭐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좀 더 무성해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 손을 끄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후보가 그냥 어이구 뭐 단일화 합시다 이랬다가 아무도 우린 관심 없어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 유 후보만 붕 떠가지고 뭐 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주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특히 이제 이 나라의 이 장래를 위해서 이게 안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네.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3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렇게 얘기는 했군요. 그렇습니까? 네. 원론적인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계속 미약한 상태라서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세가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꼭 우리가 우리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 네. 보수 단일화 또 혹은 3자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불안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앞장서면은 오히려 우리 후보의 지지세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쯤은 모든 후보들이 좀 더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갈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많은 네. 고민을 하겠지만 네. 사실 우리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홍준표 후보 역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냐. 네. 그다음에 안철수는 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솔직한 상황인식 위에서 네.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솔직한 어떤 자기 고백, 자기 네. 성찰 그런 네. 판단 속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야 전략이 정확하게 나오는 네. 거죠. 안 될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공허한 이야기를 고지그대로 듣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어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뭐 측근들이 좀 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은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데요. 네. 지금 뭐 단일화나 만약에 이제 후보 사퇴가 없을 경우에 바른정당 내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원이 뭐 3명 정도 있고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7, 8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싸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의원들끼리 개개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다 잘하는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전에 대놔놓고 아주 그냥 뭐 싹 무시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네.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거고 그것보다는 더더구나 이제 이 격화된 보수 적통 논쟁 속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제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네. 뭐 그런 워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제도 이제 계속된 이야기는 우리 34명은 여기서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견 없이 그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압니다. 나왔는데 금방 거기서 나와가지고 누군 돌아가고 누군 남고 누군 국민당과 합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게 우리 당이 망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쨌든 어제 나온 얘기들을 갖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물밑 접촉이나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군요. 오늘 내일 가까운 시간 안에 저희들 이제 선대위원장급 선에서 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 그 후속 조치를 이제 후보도 봐가면서 당의 의견과 이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대선이 이제 뭐 2주 남짓 남았는데
모양새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좀 선거운동을 하는 게 낫지, 막판에 몰려서 뭐 투표용지 인쇄 다 되고 나서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나은가, 뭐 이런, 뭐 무게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김재경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빠를수록 국민들한테 대한 이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이런 뭐, 엄중한 일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이제 우리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만 하더라도 네. 뭐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쉽게,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적절한 시기에 뭐 꼭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각자가 막 고민과 많은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가능한 거니까 네. 아마도 힘든 과정이 되겠죠. 지금 벼랑 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 대선은 뭐 어쨌든 투표일 전날까지 가봐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